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마법 하나를 아십니까? 바로 돈이 공평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교과서는 늘 말하죠. 새로 풀린 돈은 경제 전체에 순차적으로 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늘 누군가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캔틸런 효과, 캔틸런 에펙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왜 부의 격차가 끝없이 벌어지는지, 왜 위기는 반복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은행? 기업? 정답은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은행 시스템,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순으로 흘러갑니다. 즉, 돈은 절대 바로 서민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계곡 위에서 거대한 물통을 쏟아보면 아래쪽까지 물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서막은 이렇게 열립니다. 경제에 새 돈이 풀리면 그 돈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 정부, 대기업, 정책 수혜 업종, 공공사업 참여업체, 금융기관, 이들에겐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저금리로 대출, 자산을 가장 먼저 살 수 있고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전 가격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의 원조 수혜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낸다고 발표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특히 대형주 그리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특정 섹터. 왜냐고요? 새 돈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 돈이 맨 아래까지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경제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전세가 상승, 주식 상승, 코인 상승, 원자재 상승, 공공요금 상승. 문제는 이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있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기 때 자산가들은 레버리지로 이미 집을 여러 채 확보해놓고 가격이 오르는 파도를 탄 반면 서민은 여전히 월급만 오르고 집값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의 비극입니다. 돈이 먼저 도착한 사람과 돈이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곧 정보, 기회, 자산 가격, 리스크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앞쪽 그룹은 돈이 싸고 풍부할 때 자산을 매수합니다. 뒤쪽 그룹은 이미 가격이 오른 뒤에 매수를 고민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순서, 는 곳, 격차입니다. 돈의 출발점에서 몇 발 더 앞서 있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캔틸런 효과는 말하죠. 돈은 똑같지 않다. 그리고 먼저 받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래서 이게 투자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끌어올린다. 돈이 풀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QE, 한국의 금리 조정, 정부의 부양책, 각국의 재정 지출 증가. 이런 정책은 돈의 최초 유입 지점을 크게 흔듭니다. 둘째, 테마주가 생기는 이유. 부양책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면 그 산업은 새 돈의 첫 번째 착륙지가 됩니다. 2차 전지 붐, AI 반도체 붐, 그린 에너지 붐, SOC 인프라 붐, 방산 붐. 이건 다 새 돈이 어디에 먼저 도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의 만성적 고점 매수. 왜 개인은 고점에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동성이라는 파도가 앞쪽에서 먼저 치기 때문입니다. 캔틸런 효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산이 오릅니다. 그 다음 소비재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먼저 폭등하고 그 다음에 치킨값이 오르는 시기죠. 여기서 누가 웃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 자산을 보유한 사람? 누가 올까요? 아직 자산이 없는 사람?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캔틸런 효과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입니다. 즉, 돈은 위아래로 내려오고 가격은 아래 위로 상승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의 격차는 계속 확장됩니다. 정책은 이를 인지하고 설계해야 하고 투자자는 이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 그럼 이 효과를 투자에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 여기 5가지 전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먼저 움직여라. 유동성의 첫 신호는 금리입니다. 금리나 부동산 주식부터 반응. 두 번째, 정책 발표는 기회다. 새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책 문장에서 힌트를 찾아라. 세 번째, 인플레이션 초기엔 자산을 먼저 담아라. 소비재가 오르기 전에 자산 가격이 먼저 반응한다. 네 번째, 시장에 처음 불붙는 구간을 찾아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순으로 불이 번져나간다. 다섯 번째, 현금은 왕이 아니다. 현금은 유동성 폭발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캔틸런 효과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그대로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돈이 먼저 도착했구나. 경제는 절대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의 출발점, 돈의 속도, 돈의 순서, 돈의 도착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주머니, 여러분의 투자 계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캔틸런 효과는 그 네 가지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렌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서 불이 붙는지, 어디서 버블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은 늘 말합니다. 나를 먼저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라. 여러분은 그 흐름을 눈치채는 순간 경제의 비밀을 열린 책처럼 읽게 될 것입니다.